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 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컷 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나울통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즘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짓이다. 고 허수경 시인의 산문집 너 없이 걸었다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작고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살았던 독일 민스터를 배경으로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독일 사회가 나치의 만행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를 보며 허수경 시인은 누군가 겪은 억울한 일을 잊는 순간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6.2% 울산시청 내 성폭력 피해 경험 수치죠. 이 실태조사 결과를 비롯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북구청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장, 직장 갑질로 인사를 앞둔 북구 보건소장 등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북구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위는 6월 달 중에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성폭력과 직장 갑질로 얼룩진 공무원 사회, 개혁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 전문가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완벽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주무관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함께 근무하는 한 위탁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계획과 지침보다는 담당 주무관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주무관법.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및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과연 공무원 사회는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분명한 건 여전히 우리는 공무원 사회를 권력의 갑질이 만연하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손님 3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열기도 아주 후끈후끈하네요. 네, 첫 번째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의 정재용 지부장과 우리 강승엽 조직부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신문의 정혜연 기자도 함께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정재용 우리 지부장부터 청취자들께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재용입니다. 네, 우리 강승엽 조직부장.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은 활동하고 있는 조직부장 강승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혜연 기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출입을 맡고 있는 울산신문 사회부 정혜연 기자입니다. 네, 세 분 이제 시작할 텐데 긴장을 조금 풀어주시고요.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가 안 해주셔가지고 살짝 서운할 뻔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파워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주제가 이 성폭력과 직장 갑질로 얼룩진 공무원 사회, 개혁이 필요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출연자분들을 모신 건데요. 직장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 2분, 그리고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기사를 썼던 기자 한 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북구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공무원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죠. 북구청 노조에서 이에 적극 대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방송에도 성폭력 관련 주제가 나왔었는데, 울산시청 공무원 노조의 임순택 노조위원장은 3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당한 성폭력을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하냐, 성폭력 실태조사 부정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응과 비교했을 때 북구청 공무원 노조의 대응은 상당히 달라요. 정재용 지부장님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먼저 저희가 울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같은 노동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평가를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다만 최근에 저희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56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 가해자를 이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여성분이 또 재심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30년 전에 일어났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해당 여성분이 여성 공무원이 아직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감수성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 노동자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원래 이제 지침상 마무리가 되고 나면 네. 전체 직원들 그 조직 사업장에 있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고 네. 설문조사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관을 배제한 전문 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조직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그 조직의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지. 네. 그 설문조사를 비판하는 거는 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실태조사 결과를. 네. 그렇다면 그런 동기에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해 북구청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 개요를 우리 아까 정혜원 기자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사건은 공무원 노조 북구지부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하기 이전인 3월 북구청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제보를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문제 제기를 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노조와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해자인 고위 공무원은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 및 성희롱 신고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다. 2차 가해가 있었군요. 네. 또 당시 고위 공무원이 그 구청 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거란 북구청은 당시 바로 직위 해임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가해를 저질렀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되게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북구청에서 구성한 그 성희롱 피해 조사 완료 후에 징계 의결 요구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상정되고 나서야 이제 가해 당사자는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몇 달간 피해자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노조는 당시 피해자랑 가해자가 즉각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네. 결국 이행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또 있었죠. 네. 또 결과적으로 울산신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강등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공무원은 해당 결정은 불합리하다며 소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한 단계 감경돼 정직 3개월로 결정됐었습니다. 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결과는 또 부당하다고 또 노조 측에서는 또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은 공적을 감안해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으로 감경했다고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죠. 네. 그랬군요. 네, 정 기자님 북구 출입 기자시잖아요. 이제 북구에 또 다른 이슈가 있던데 직원들 대상으로 3년 가까이 직장 갑질을 하다가 이게 직위 해제됐던 울산 북구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코앞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건 한두 개 연속선상에서 대여섯 가지 갑질 행위가 있던 것 같은데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힌 겁니까? 이거는 그 지난 2019년 11월 보건소장 갑질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제보가 있었고 지금까지 논쟁을 펼치고 있는 사안인데요. 당시 노조는 보건소 직원들로부터 A4 용지 20장 분량의 관련 내용 투서를 제보받았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고발을 했었죠. 네. 그때 대표적인 갑질로는 자녀 등하교 운전기사 지시, 자녀 과제 직원에게 시키기, 그다음에 본인 입원 시 각종 업무 보고를 병원에 오게 하는 등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건소장은 노조에서 주장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옆에 계신 강승엽 조직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상태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강순혁 조직부장께서는 어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셨길래 고발까지 당하신 겁니까? 뭐 시기적인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조직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북구지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구지부장으로서 조합원의 아픔을 자시할 수 없어 네. 방금 정혜영 기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자녀 등하교 운전기사를 지시하거나 자녀 과제를 직원에게 시키는 등의 갑질 행위를 고발한 것뿐이지 네. 그 일체의 허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네. 본인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주장을 하면서 저를 고발했고 네. 저만 고발한 것이 아니고 강승엽 외 불상의 다수인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다수 인원. 네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보건소장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충분히 파면 요건을 갖춘 거 아닌가요? 직위해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반 그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게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직위해자라는 것은 징계 범주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포함이 되지 않는 건입니다. 직위해자는 이제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이제 내려지는 조치일 뿐이고 네. 징계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성희롱 사건처럼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사 이후에 이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해서 중징계 요구를 하면서 이제 직위해제 조치를 북구청에서 한 거고요. 네. 조사 완료 이후에 이제 2월달에 울산시 인사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울산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로 가장 장시간의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 넘는 심의를 했는데 아이고. 결국 이제 결론이 안 나고 해당 인사위에서는 울산광역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네. 마침 그때 2월달이라서 2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울산 지역도 코로나19가 심각 상태로 접어들면서 그렇죠.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그 업무에 다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5월에서야 이제 조사를 마쳤고 6월 중에 조만간에 이제 인사위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보건소 조합원들이 보건소장을 파면이라는 중징계로 다스려 다시는 공직사회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아직도 견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하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이 복귀하면 이제 사직서 내겠다는 조합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조합원이 있다고? 네, 조합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 기자님 보기에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 2월 1차 인사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돼서 이제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3개월 만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당시에는 사건 당사자 간에 엇갈린 주장이 좀 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위원분들께서도 이제 뭔가 어떻게 이게 딱 확연히 드러나는 뭔가 증거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다시 재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 직원들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건소장이랑 또 같이 한 공간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자기가 피해자고 피해 사실을 이런 걸 당했다고 직접 이제 또 다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좀 더 함축적으로 한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두렵죠. 이게 또 나보다 상급자가 다시 또 오는 거는 또 내가 또 그게 업무 지시로 어떤 보복을 또 당할 위험성도 있고 또 이외에 또 다른 뭔가 더 가해지는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위탁기관 직원들과 군청 공무원들이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상가뿐만 아니라 상위기관 갑질도 좀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다는 직원도 들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데 모든 시청 직원들이 갑질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비판이 조금 많이 거셉니다.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무원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법률의 내용을 보자면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이제 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결코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상위기관 아닙니다. 이제 법률상으로는 평등한 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감독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건 맞습니다. 감사라든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산도 배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공무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루냐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자료 같은 경우도 오늘 요구해서 내일 내라고 한다든가 내일 아침에 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울산광역시가 주요 이제 거점 출입구에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시청 전체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만 네. 일방적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 공무원노조 울산 지역본부에서 네. 울산광역시를 항의 방문해서 네. 뭐 일부 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일부 맡기는 했지만 네. 나머지는 뭐 여전히 아직도 구군 공무원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배분. 이제 저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마스크를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물량만 내려주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네. 재난지원금 배분 업무에 관해서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에서 이것도 똑같이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안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네. 시청 공무원도 이 업무에 현장에 배치해서 같이 하자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청은 준비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네.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공무원 갑질 관련 주제로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 사전에 여러 사연을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 제보를 받아보니 주로 공무원 갑질을 경험한 위탁기관 직원분들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억울해하는 사연이 수십은 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인 해설가께서 첫 네. 번째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엑셀에서 기호와 수식 수천 개를 지우다 미친인 줄 알았다는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에 들어가 있는 하이픈 기호, 빼기 표시라고도 하는데 이걸 지우는 게 위탁기관 담당자에게는 제일 흔한 업무라고 합니다. 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식이나 기호가 온전히 들어가 있는 양식과 이걸 다 뺀 양식 두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걸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시청 직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구시대적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만만한 위탁기관의 업무를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위탁기관 담당자는 슬래시, 하이픈 등 기호를 일일이 지워서 서류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 목록에 들어간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면 담당자는 하이픈과 슬러시 수식 공포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분은 또 1년 근무하면서 빼기 표시만 10만 개 넘게 지운 것 같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130만 개 안에서 삭제하는 수식의 숫자는 칸마다 2개 정도니까 260만 개인데요. 그렇게 계산되나요? 수식 한 개당 마우스는 2번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는 4번 눌러야 해요. 너무 쪼잔해 보이지만 1560만 번의 프로세스가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 수준이 이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네, 계산이 아주 치밀하시군요. 네. 이런 사례 들으니까 그 행정에서 늘 말하는 행정 간소화 이거 그 누구를 위한 건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 공무원들 일 편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힘없는 위탁기관 직원들이 행정 가부화에 걸리는 형국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참 사소하고 좀 쪼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무적으로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간승엽 조직부장이 그 이런 문제는 감사원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이제 저희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감사원에 고발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네. 보통 그렇군요.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은 중앙정부나 감사원 또 중앙정부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네. 해당 지자체에 다시 내려주는 게 일상 다반사입니다. 네.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는 상위기관, 상급기관에 나서면은 다르겠지라고 기대는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중앙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지만 네. 오롯이 그거는 해당 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부딪혔던 그 해당 공무원과 중앙부처를 거쳐서 다시 만나는 그 현장에 이제 반복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정 기자께서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아무래도 이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재원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울산시랑 매칭해서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피해는 또 주민들에게 또 가게 되는 그런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떤 한 사업에서만 이걸 끝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 연속성이 반복되니까 네. 아무래도
시 공무원들이 좀 상급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명하복의 관계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김에 해결책은 없을까요? 우리 정 기자께서 보시기에. 해결책. 근데 솔직히 이게 네.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네. 딱히 해결책을 한 가지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원인이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재원이 작다 보니까 네. 이 재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우선적으로 돼야겠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대중에 제가 아는 어떤 고위 공무원 분께서는 이게 시장 기초자치단체장과 이제 시장이 이제 정치적으로 같은 당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같은 당이면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 네. 약간 이런 게 좀 만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이 일단 시장과 면담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뭔가 뭐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하던가 이런 부분을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장들끼리의 그런 협업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인사는 2부에서 하기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의 일부 인사를 듣고 싶으시면 2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세 분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라디오는 끝났지만 팟캐스트 나올 통해서 2부 이어갑니다. 2부에서는 계속해서 세 분과 함께 파워 인터뷰와 빠져나갈 구멍 없는 숨통 막히는 질문 청구, yes or no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올통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고요. 그럼 나올통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와 울산 CBS는 앞으로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bs@cbs.co.kr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에게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